안녕하세요. 삶 그리고 사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4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4월 1일, 중요한 것은 만우절입니다. 오늘은 착하게 사는 날이죠. 그 다음에 음력으로는 2019년 2월 26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기해년, 정묘월, 무진일이 되고요. 오늘의 일진 무진이 됩니다. 자, 오늘 만우절 착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무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일간인 무토와 월령인 이제 묘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묘월도 며칠 남지 않았죠. 그래서 벌써 묘월을 한 30일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묘월이라고 하는 것 30일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묘월이 참 굉장히 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맨날 30일간 같은 묘월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말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뭔가 새로운 거를 구상해 보려고 하더라도 뭐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묘월이 지긋지긋할지 몰라도 제 강의를 띄엄띄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묘월을 또 설명 안 하면, 또 무토를 설명 안 하면 사주 보는 기본적인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무토와 묘월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무토가 되겠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토에 해당이 됩니다. 양토. 그래서 이 양토라고 하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항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고항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높다라는 뜻과 아주 넓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태백산, 뭐 한라산, 백두산, 뭐 외국에 있는 큰 산, 중국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좀 크고 아주 멋있는 산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높은 산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요. 아니면은 몽골이라든가 이런 대평원,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가지 평야가 많죠. 김제평야에 김제평야 같은 경우는 지평선 축제도 하고 호남평야 곡창지대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평야가 되겠죠. 이러한 것을 무토라고 하는 것이고, 식도 아마존 밀림 같은 거 있잖아요.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아마존 밀림 같은 것도 무토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크고 광대한 땅, 크고 광대한 흙, 뭐 흙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실감이 좀 작아 보이는데 아주 광대한 광활한 땅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도 있죠. 광야에서 그런 큰 넓은 광야를 말하는 것이 이 무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넓은 땅만 횡그러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죽은 땅에 해당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고비 사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워서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고비 사막 같은 경우는 날씨가 뜨겁진 않지만 어떻게 돼요? 수월 정도 되는 약간 차가운 날씨인데 건조하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다 죽어버립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제 자꾸 황사 같은 게 날라오잖아요. 근데 중국 땅이 자꾸 사막화된다 그러잖아요. 사막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막화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몽골 평원도 지금 거의 사막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바람 불면 이제 모래바람 불면 아주 진짜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큰 모래바람이 불고 있죠. 그게 뭐냐면 사막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무토가 죽은 땅하고 같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숲을 이루고 물기가 있어야지 숲을 이뤄서 그런 어떤 그 모래바람 같은 게 안 불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그것을 모래바람 같은 거 황사를 잠재우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물을 갖다 주긴 하는데 원체 사막화가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게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금방 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무토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무토가 무토로서 용도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에 어떻게 돼요? 삶의 터전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사하라 사막 같이 너무 뜨거워 화가 너무 왕해서 화가 너무 치열해서 건조해지거나 꼭 온도가 40도, 50도 이상 올라가야 건조해지는 건 아니에요. 날씨가 추워도 10도 밑으로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숙이 없게 되면
겨우 춥더라도 건조해지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냉장고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고추 같은 거를 가을에 매운 고추를 갖다가 사다가 이렇게 냉장고 넣어놔요. 잘라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겨우내 이제 매운 고추를 먹을 수가 있죠. 저렴하게. 근데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고추에 있는 안에 있는 습기가 어떻게 돼요? 다 얼어가지고 바깥으로 다 별도로 물기가 돼서 다시 나온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쉬운 말로 냉동 건조라고 하죠. 냉동실에 있어도 건조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날씨가 춥다고 해서 건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날씨가 추워도 건조할 수가 있고요. 날씨가 더워도 건조하지 않고 습할 수가 있어요. 아마존 밀림 같은 경우는 온도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뜨거운데도 거기는 물이 많으니까 고온 다습하죠. 고온 다습. 그죠? 근데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온도가 높은데 거기는 고온 건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고비 사막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고온은 아니죠. 저온이죠. 저온 건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하면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차갑다라고 하는 것과 따뜻하다고 하는 것과 마르다라고 하는 것과 축축하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차가워도 건조해질 수가 있고요. 차가워도 습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따뜻하면서 건조할 수도 있고요. 따뜻하면서 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국세 내에서 그냥 무조건 뭐 건조하다 무조건 차갑다 이게 아니라 이 사주 안에서도 이게 한난조습의 어떤 조화라고 하는 것이 따로 별도로 있는 것이죠.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서 수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봄이라 하더라도 봄가뭄이 드는 거고 똑같고요.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서 수기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봄에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약해지게 되니까 나무가 꽃을 피우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습기가 너무 많게 되면 꽃이 물러 터지게 됩니다. 그렇죠? 다 좋지 않은 그런 국세가 되는 거여서 중요한 것 무토라고 하는 것이 살기 위해서는 일단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간목이 필요하게 되고 간목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일단 또 물이 있어서 물은 어떻게 돼요? 수죠. 뭐 임수일 수도 있고 개수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핵심적인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칠사를 많이 쓰게 된 양간 같은 경우는 음간 같은 경우는 주로 이거는 정리를 하죠. 음간은 왕쇠보다는 조후가 중요해요. 반면에 양간은 일단은 왕쇠가 중요합니다. 왕쇠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사주 볼 때 음간이냐 양간이냐에 따라서 약간 뉘앙스가 다르겠죠.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칠살 간목이 필요한 것이고요. 일단은 칠살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토가 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병화는 임수를 써야 되는데 병화가 임수를 감당하려고 하면 병화가 왕해야 되는 것이고요. 간목이 경금을 쓰려고 하면 간목이 왕해야 경금을 등이 감당할 수 있겠죠. 임수가 무토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임수가 왕해야 되는 겁니다. 경금 같은 경우는 칠살 병화를 안 쓰고 정화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일간의 특성이 경금이라고 하는 무쇠를 다스리는 데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음간,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는 왕세보다는 또 그렇게 왕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여자가 이렇게 왕해가지고 씩씩하면 역도를 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남자는 좀 씩씩해야 되지만 여자는 좀 여성스러운 것이 더 좋겠죠. 이렇게 하면 또뭐 남녀 차별이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음양이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는 것이겠죠. 그죠? 자, 무토라고 하는 것 개념 요와 같은 개념이고요. 간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시사철 조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하고 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수를 필요한 건 개수가 필요한데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야 사주가 구세가 더 커지게 되겠죠. 자, 이것이 기본적인 무토의 해당되는 그런 습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광절입니다. 모광절. 그래서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토는 허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약간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지로 통이 진술축 이 토가 있어요. 그죠? 네 가지 토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왕한 토는 어떤 걸까요? 축토, 진토, 축토, 미토 중에 가장 왕한 토. 1번으로 가장 왕한 토는 뭐냐면 미토가 가장 왕합니다. 선생님, 미토는 음토고요. 수토가 양토고 진토도 양토니까 진수토가 더 왕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오미 남방화잖아요. 그 왕화가 생조해주는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 음간이라 하더라도 음양을 논하지 말고요. 왕화가 생조를 받는 토기 때문에 미토를 최왕토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최고 왕한 토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토가 어느 것이 왕하냐면 술토. 술토가 그 다음으로 왕하죠. 술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왕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냥 술토는 왕토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로 천간으로는 임수를 제하는 공력은 무토가 왕하지만 지지로는 진토에 비해서는 술토가 술을 제하는 공력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축토로 놓고 볼 수도 있어요. 축토는 이거는 약토라 그래요. 약토, 약한 토, 그죠? 약토. 왜냐하면 이 축토 안에는 지장간이 개수, 신금,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개수, 신금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축토가 축중 기토가 신금에 설기당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금이 다시 수를 생각하게 되면 기토 자체가 왕하지 않죠. 반면에 술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술토는 안에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정화가 있고요. 정화가 있기 때문에 술토 자체는 약하지 않죠. 그 다음에 미토라고 하는 것은 왕화가 생겨주는 토라니까요. 그래서 미토가 진수축 미토 토 중에서는 가장 왕하다. 그 다음에 술토,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동토죠. 동토. 그래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가 있어서 축토를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해줘야지만 축토가 살아나게 되고요. 그죠? 용도가 있게 됩니다. 축토는 어떻게 놓고 보시면 되냐면 흙인데 모래도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갈도 좀 섞여져 있는데 그것이 겨울에 얼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토죠.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면 허토라고 그래요. 허토. 제가 여기서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허해진다라 했죠. 그래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 허토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토라고 하는 것은 임묘진 동방목이 왕할 때 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 중에는 뭐가 있어요? 을목, 개수, 무토가 있죠. 물론 무토가 또 왕토이긴 하지만은 모광절에 섞여져 있는 토이기 때문에 그렇게 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묘월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무토라 하더라도 목이 왕하기 때문에 토가 허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설명드리고자 이걸 또 한번 더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거는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셨다가 진술충 미토 비교를 할 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이 가장 왕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허토다, 허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주의 격으로 놓고 보시면 일간은 왕하고 일간은 약하고 관성인 정관이 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관중신 약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허한 무토를 화가 있어서 토를 어떻게 돼요? 생조해주게 되면 약한 무토가 화하지 않고 실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병화가 있어서 물론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병화가 있어서 무토를 이렇게 생조해 주면은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무토이기 때문에 병화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독양불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라고 하는 수가 있어서 무토를 자윤하게 되면 원령 자체의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은 그 다음으로 병화 개수 다음으로 목이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또 타 간지로 병화를 얻은 연후에 또 다시 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무토가 원래 묘월에 태어났을 때 약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그 다음으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 화가 있어서 약한 토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화만 있으면 안 되고 개수가 있어서 무토를 또 촉촉하게 자윤 습토를 만들어 주어야지만 그 무토에 있는 모든 동물이라든가 식물들이 거기에 터전을 잡아서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수기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비 사막 같이 아니면 사라 사막까지는 아니겠죠. 그렇게까지 뜨겁진 않으니까. 그래서 봄에 가뭄 든 거하고 같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개수 그다음에 일간이 좀 더 왕하게 되면 간목까지도 능히 치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 개수 간목으로 용신을 취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주 국세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취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병화를 먼저 취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사주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무토가 묘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고요.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가 있죠. 올해가 기해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묘한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물론 격으로 놓고 치면 정관격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 왕해서 관중신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수가 있어서 해묘한목하게 되면 이거는 관중신약이라기보다는 살중신경으로 놓고 봐도 크게 과언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중신경 하니까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 왕하게 되니까 일단은 화가 있어서 화라고 하는 것 물론 병화가 있어서 이렇게 통관상생, 살인상생 내지는 관인상생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병식은 정화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정화가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인이라 좋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공력은 편인인 병화에 비해서 정화는 관인상생, 살인상생 해주는 공력이 좀 더 작겠죠. 자,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서 묘에 뿌리를 든 나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태양에 비춰가지고 모든 그 드넓은 무도를 다 어떻게 돼요? 내리쬐주는 것이 훨씬 공력이 큰 것이지 그 지형만 따뜻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무토를 다 활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력이라고 하는 것 정화에 비해서 무토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병화가 더 크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간에 있는 기토는 뭐 있으나 없으나 무해무덕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썩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죠? 개수를 또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기토가 투출한 것은 어떻게 돼요? 개수가 들어오게 되면 기토가 그 개수를 파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무해무덕으로 볼 수 있지만은 결코 좋진 않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무진일주가 됩니다. 무진일주 이거는 뭐 간여지동이죠. 대개 사람들이 간여지동하면 난어해로라고 해서 부분이온이 분리하다 이렇게 놓고 보지만은 일간이 약할 때는 일간이 묘월이 태어나서 해묘한목하게 되면 일간이 약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중에 물론 이렇게 진을 보게 되면 간여지동이라 안 좋은 게 아니라 일간이 뿌리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약간 좀 거칠거나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배우자의 덕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간여지동이니까 나눠해로 부부해로 하기 힘들다 이렇게 놓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놓고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시에 따라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달라지겠죠. 물론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무토가 진에 뿌리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좋지만 생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 진이 역할이 바뀌게 되겠죠. 요거 그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임자시를 보죠. 임자시. 자,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왕하기 때문에 화로서 무토를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윤습해주면 좋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인 룰을 갖고 이
사주를 보게 되면 해답이 나오죠. 잘 보세요. 이렇게 자수가 오게 되면 아까는 무토가 뿌리를 둘 수 있어서 좋다라고는 했지만은 자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진 반합 회국하죠. 그러면 진토의 토의 기운이 자수 쪽으로 많이 쓸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 대고 임수까지 투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이상으로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맞죠? 그리고 수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용신으로 써야 될 정화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렇게 원격되어 있으면 정임이 탐합하진 않아요. 탐합하진 않지만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탐합은 않더라도 임수가 그래도 정화를 임수가 수니까 화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기토가 있어서 얘를 제하려 하더라도 기토는 임수를 제할 공력이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있으나 없으나 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개축시를 보게 되면 이거는 딴 거 보지 않더라도 무토가 진에 뿌리를 두고 축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건 뭐냐면 무게가 탐합하는 거죠. 탐합하면은 사주 자체가 약간 탁해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생시를 뽑을 때 절대 탐합하는 그런 생시는 잘 뽑지 않아. 이거는 두고두고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개수가 정화를 파할 것 같은데 정화를 파하진 않지만 어떻게 되냐면 일간 자체가 사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예하가 탐합하느라고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축시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탁한 기가 있는 생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뭐 물론 한목도 하지만 이거는 임묘진 동방목을 다 갖췄죠. 물론 진의 무토가 뿌리를 뭐 두고 있다 하더라도 칠살인 간목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관다신약이 아니라 이거는 살중신경으로 놓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이제 정화로서 이거는 정화로서 살인상생 할 수 있고요. 살인상생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중병화도 쓸 수 있어요. 인중병화도 가용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목이 많아서 살중신경이 돼가지고 화를 용신으로 취용하는데 사주 국세 자체는 어떻게 돼요? 목이 너무 왕하게 되니까 수가 많이 부족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가 좀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배합을 맞춰야 될지가 참 애매한 거예요. 이 수가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이 다시 왕해지는 그러한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가 같이 좀 있어서 목을 적절히 제하면서 술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좋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종살격까지로는 제가 놓고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기토 같으면 종살격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양간이 무토는 아무리 살이 왕하더라도 인중병화가 있고요. 정화가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종격을 이루지 않는다. 그냥 살중신경이 이거는 살인상생으로 놓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으로 이건 뭐라고 해서 한번 보죠. 병진, 정사, 무호, 기미 이렇게 몰아서 보게 되면 이거는 일간인 무토가 하나만 대표로 볼까요? 무호로 한번 보죠. 무호. 이렇게 되면은 무토가 원래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래 일간은 약하고 관이 왕한 사주가 되어야 되는데 정화도 투출되어 있고요. 기토도 투출되어 있죠. 이 기토가 진에 뿌리를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토가 오화 양인을 보게 되면 이 정화는 뭐가 돼요? 이건 양인이 되는 거죠. 그냥 인성이 아니라 잠깐, 이건 제가 실수했네. 무토가 오화를 보면 양인이 되는데 정화가 양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병화였다면 정화가 양인이 되지만 이건 양인이 아닙니다. 그냥 인성이고요. 오중기토가 양인이 되죠. 그 다음에 무토가 또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무토가 오히려 이거는 왕해졌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오히려 해중에 있는 간목을 용신으로 해가지고 저 토를 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칠살인 간목을 용신으로 쓰고 수로서 칠살을 생조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자약살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약살.
이거는 비단 기미도 마찬가지고 기미시가 돼도 똑같습니다. 기미시가 돼도 그렇고 정사시가 돼도 무토가 진의 뿌리를 두고요. 정사 인상의 생주를 받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진시가 된다 하더라도 진진의 뿌리를 둘 수 있고 그 인성인 병화의 생주를 또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병진시, 정사시, 무호시, 기미시가 되면 이건 일간이 왕한 걸로 놓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고요. 이때는 순서 아까 뭐 병화, 개수, 간목을 쓴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목을 먼저 쓰고요. 간목을 먼저 쓰고 수로서 그 간목을 도와줘야 되는 제자 약살격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용희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사주를 이렇게 가늠해 볼 때, 사주를 간명할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우절이랍니다.